여러분, 우리한테는 어릴 적 추억이고 또 목욕탕 가면 꼭 마셨던 바로 그 단지 우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K컬처 아이콘이 됐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오늘은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잘 몰랐던 이 작은 노란 병이 어떻게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게 됐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시작부터가 뭔가 심상치 않죠? 여기가 바로 한국의 첫인상을 마주하는 곳, 인천공항의 한 편의점입니다. 냉장고 한 판을 그냥 가득 채운 것도 아니고 거의 전명하다시피 한 저 바나나 맛 우유가요. 글쎄 몇 시간 만에 싹 다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좀 팔리네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싹쓸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 대체 이 평범해 보이는 우유에 무슨 마법이라도 부려놓은 걸까요? 왜 이렇게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다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 음료부터 찾는 걸까요? 오늘 그 달콤한 미스테리의 정체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렇죠. 모든 현상에는 시작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엄청난 열풍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 첫 번째 증거를 바로 소셜미디어에서 찾아볼게요. 어떻게 음료수 하나가 여행의 필수 코스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생생한 흔적들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모든 관심에 불을 지핀 게 바로 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이었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편의점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사진 한 장이 딱 올라왔는데 와, 하루 만에 진열대 전체가 그냥 텅 비어버린다는 이 목격담. 이걸 본 사람들이 에이, 설마 저 정도라고? 하면서도 이 현상이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강력한 신호탄이었던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는요. 이게 단순히 인기 있는 음료를 넘어서 하나의 의식 같은 게 됐다는 거예요. SNS 조금만 찾아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긴 비행 끝에 지친 모습으로 공항에 내린 관광객이 캐리어를 끌고 가장 먼저 가는 곳이 바로 편의점이에요.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이 노란 병을 딱 집어서 인증샷을 찍는 거죠. 이게 바로 내 한국 여행의 시작이다 하고 알리는 뭐랄까 그들만의 특별한 환영 인사 같은 겁니다. 자, 이제 카더라 하는 소문을 넘어서 이 열풍이 진짜 어느 정도 규모인지 냉정하게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보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이 현상의 실체를 훨씬 더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와, 이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입니다. 인천공항 J터미널에 있는 GS25 편의점. 단 한 곳에서요. 하루 평균 팔려나가는 양이 무려 1,200개예요. 공항 전체도 아니고 매장 딱 하나에서요. 계산해보면 거의 1분에 한 병씩 팔려나가는 셈인데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근데 놀라운 건 이게 그냥 평균치라는 겁니다. 여행객들이 막 몰리는 성수기 있잖아요. 그때는 바로 그 한 매장에서 하루 판매량이 2,000개를 훌쩍 넘어선대요. 직원분들이 냉장고 채우는 속도보다 팔려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말이 진짜 과장이 아닌 거죠. 혹시 이거 GS25에서만 잘 팔리는 거 아니야? 싶으실 수도 있죠? 전혀 아닙니다. 경쟁사인 CU 같은 경우 인천공항 안에 있는 11개 매장에서 하루 평균 총 3,000개가 팔린다고 해요. 이건 뭐 공항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이 바나나 맛 우유가 K푸드의 대표 얼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하나가 모든 상황을 아주 극적으로 요약해 줍니다. 일반 시내에 있는 매장이랑 공항 매장의 발주량, 그러니까 주문량 차이인데요. 믿어지세요? 무려 20배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 동네 편의점 사장님이 한 박스 주문할 때 공항 편의점은 트럭으로 20박스를 주문해야 겨우 수요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산업 현상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판매량이 증명하는 엄청난 인기는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죠. 대체 왜 수많은 한국의 음료와 음식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 바나나 맛 우유가 이렇게까지 강력한 팬덤을 얻게 된 걸까요? 그 성공 요인들을 한번 깊이 있게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맛의 이중성에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바나나가 귀했던 1970년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아주 익숙하고 편안한 맛이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한테는 우유랑 바나나의 조합이 굉장히 새롭고 신기한 경험인 거죠.
바나나 라떼는 마셔봤어도 바나나 우유는 생소한 거예요. 이렇게 한국인에게는 추억을, 외국인에게는 신선함을 주는 이 절묘한 맛의 조화가 첫 번째 성공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이 음료를 얘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이 독특한 용기 디자인입니다. 통통하면서도 푸근한 이 모양,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우리나라 전통 백자인 달 항아리의 곡선에서 영감을 얻은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플라스틱 병이 아니라 한국의 미학을 담은 하나의 작품인 셈이죠. K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이걸 마시는 장면이 자주 나오면서 이 병 자체가 저거 한국 거 하는 문화적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맛을 보기도 전에 이미 눈으로 먼저 반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거대한 열풍을 만들어낸 핵심 요인들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사로잡는 달콤하고 독특한 맛. 둘째, 한국의 아름다움을 담은 상징적인 다랑아리 디자인. 셋째, K 콘텐츠를 통해 계속 노출되면서 쌓인 높은 인지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어딜 가나 24시간 손쉽게 살 수 있다는 이 압도적인 편리함. 이 네 가지 요소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완벽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지금의 현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음료의 생명력이 더 대단한 이유는요, 그냥 소비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팬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새롭게 재창조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바로 바나프레소라는 새로운 문화의 탄생입니다. 작년부터 SNS를 중심으로 일종의 꿀조합 레시피가 폭발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이 바나나 맛 우유에다가 진한 에스프레소 샷을 섞어 마시는 거예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우유에 쌉쌀한 커피향이 더해지니까 이게 웬만한 전문점 시그니처 라떼 부럽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맛이 탄생한 거죠. 이 바나프레소 만드는 법은 또 놀랄 만큼 간단합니다. 먼저 바나나 맛 우유 한 병을 컵에 따르고요. 편의점 커피 머신에서 내린 에스프레소 샷 하나를 거기에 그대로 부어주면 끝이에요. SNS를 보면 이 노란 우유 위로 갈색 에스프레소가 싹 퍼져나가는 영상과 함께 와, 내 인생 커피 찾았다는 감탄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자발적인 유행이 얼마나 강력했냐면요. 이제는 일부 편의점에서 아예 바나프레소 꿀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바나나 맛 우유랑 즉석 원두커피를 묶어서 할인 판매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팬들이 만들어낸 창의적인 레시피가 기업의 공식 마케팅이 된 거죠. 이야, 이건 소비자들이 문화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 보여주는 정말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나서 이 바나나 맛 우유 현상이 우리에게 뭘 시사하는지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작은 우유병 하나가 K푸드의 미래에 대해서 과연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결국 이 바나나 맛 우유의 성공은 지금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대한 K푸드 열풍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김치나 불고기 같은 전통적인 한식을 넘어서 우리 일상 속에 너무나 당연하게 있던 이런 가공식품조차도 충분히 매력적인 문화상품이 될 수 있다는 그 잠재력을 명확하게 증명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지극히 한국적인 맛과 추억이 담긴 이 음료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인의 공감을 얻는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동네 편의점 진열장에서 잠자고 있을 제2의 바나나 맛 우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달콤한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